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중앙일보 22면 오늘의 제목은 덕수궁이 아닌 경운궁 역사의 기억을 되찾다. 노관범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화재청에서 경운궁 월대, 궁궐과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한 넓은 기단 형식의 대를 월대라고 합니다. 월대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잘된 일이다. 경운궁은 고종이 일으킨 대한제국의 중심이었으니 가급적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옳다. 어떤 언론 기사는 덕수궁 월대를 복원하는 결정이라고 썼다. 잘못된 표현이다. 덕수궁은 건물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다. 경운궁 주인 고종을 헤이거 밀사 사건으로 핍박해 강제 퇴위시킨 일본은 고종에게 은퇴한 임금이라는 뜻으로서 덕수라는 궁호를 붙였다. 경운궁 주인이 덕수궁으로 몰락하고 다시 세상을 떠남에 따라 경운궁은 제 모습도 제 기억도 잃었다. 월대의 복원은 말살된 기억의 회복이다. 서울에서는 조선 궁궐이 5이 있다. 모두 사연이 있다.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여 경복궁을 세웠다. 태종이 다시 한양을 옮기면서 창덕궁을 세웠다. 세종이 즉위하자 태종이 상왕이 되어 살던 궁궐을 성종 때 창경궁으로 거듭났다. 선조는 의주에서 한양으로 환도한 후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옛집에 행궁을 차렸다. 광해군은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명명했지만 당시 임목대비가 유폐된 곳은 서궁이라고 불렀다. 인조는 이괄의 난을 만나 광해군이 세운 경덕궁을 잠시 거처했다. 영조는 경덕궁을 경희궁이라고 개칭하고 새 주인이 되었다. 정조와 고종은 새 궁궐의 주인이었다. 정조는 창경궁에서 출생, 경희궁의 동궁, 창덕궁의 국왕으로 고종은 창덕궁 즉위, 경복궁의 친정, 경운궁을 황제정으로 거쳐갔다. 독일 기자 겐텐 가장 아름다운 도시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은 세칭 개화기였다. 근대 전기 문명이 처음 유입되었다. 미국은 에디슨의 전등회사가 1882년 뉴욕에 처음 대규모의 전등 공급을 마련했는데 조선은 에디슨 전등의 전동 설비에 기반해 미국인의 전등기사 맥케이가 1887년 경복궁 안에 전등소를 가설하고 백열등을 밝혔다. 미국은 전기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프레이그가 1880년 리치몬드에서 처음 전철을 가설했는데 한국의 황실의 코블란 보스트위크 회사가 연합한 한성 전기 회사가 서울의 전차를 운행했다.
1898년 9월 15일 경희궁 앞에 전철 기공식이 열렸다. 1899년 5월 4일 경교 동대문 구간의 전철 개통과 전차 시승식이 거행되었다. 서울의 변화는 한국을 찾아온 서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01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독일 쾰른 신문사 기자 지크프린트 켄데는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이 서울이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의 전기 문명의 주목은 그는 베이징과 도쿄, 방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도 서울처럼 전신, 전화, 전차를 동시에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를 했다. 동시에 서울의 입지 조건을 짤저부르거나 테헤란에 비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거지로 서울을 꼽았다.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보면 그는 진정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베이징이나 개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일본과 달리 서울은 대단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 겐테는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경운궁에 가서 고종을 알련했다. 독일어 학교를 방문해 수업 광경을 지켜보고 학력평가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 여행은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금강산과 한라산에 올랐다. 동해와 제주도 바다 구경을 했다. 제물포인 목포 아웃 코스로 한국 여행을 한 그는 약 5개월간 서울 관광과 함께 한반도의 횡단 여행 및 제주도 특별 여행까지 다녔다. 이와 달리 잠깐 서울에 들렸다가 한국을 떠난 서양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서울 관광의 핵심은 단연 궁궐 관람, 그 중에서도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이었다. 서양 사람들은 궁궐을 관람하려고 고종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 대규장각에 소장된 궁 내부 안에서 서양 사람들의 고종 알련과 궁궐 관람을 위해 대한제국 외부와 궁 내부 사이에 오간 공문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서울 주재 독일 영사 하인리히 바페르트는 1901년 5월 2일 오후 4시 고종을 알련하고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의 친서를 봉정했고 바우만은 포함해서 독일 사람 몇 사람의 경복궁 관람을 위해 4월 17일 오전 10시 한국 순금이 세창양행 앞에 파견됐다. 독일에서도 여러 사람의 서울 주재 외교관이 요청으로 경복궁과 덕수궁을 구경할 수 있었다. 각국 외국 공관의 관람 허가증 발급, 궁궐을 찾는 외국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궁궐 관람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방법을 강구됐다. 6월 8일 일본 공관의 조회 문서는 외국인의 서울 관광의 불편함을 이렇게 말했다. 서울은 고궁을 제외하면 별로 관광할 곳이 없는데 관람 허가를 받으려면 각국의 외교 공관에 매번 한국의 외교부와 궁 내부를 거쳐 허락을 받는 관계로 절차도 번잡하고 처리도 지연되었다고. 7월 31일 궁 내부는
궁궐 관람을 위한 행정 개헌을 제시했다. 예식원에서 외국인의 관람 빙표 허가증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서울 주재 각국의 공사관에서 예식원에 공문을 보내면 빙표를 수령해 관람객이 이를 지참해서 궁궐과 파수, 순금해 주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궁 내부의 제안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반대에 직면했다. 하나는 각국의 외교 공관의 문표 한 개를 수령해 상시 보관하고 있다가 궁궐 관람 희망자가 있으면 공관의 소속자가 문표를 지참하고 관람객을 데려가 지도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각 궁전 기호가 있는 문표 12개를 각 공관에 보내면 그 문표를 일매로 동시에 몇 사람이 입장하는 관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궁 내부에서는 사전에 문표를 미리 보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각국의 공관이 예식원과 접촉해 문표를 수령하는 것으로 행정 소화가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았다. 궁 내부는 궁궐의 관람 제도는 유념했던 궁궐 관리의 제도에 주의해야 했다. 각국 간혹 일본 군인이 궁궐 무단 난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6월 21일 오전 10시 무장한 일본군이 함부로 창덕궁에 침입한 사건은 일본군의 수비대 일부가 군사훈련으로 행군 도중에 산기슭에서 길을 잃어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간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하지만 창덕궁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창덕궁 후원은 본래 정조와 강세황의 초겨울 깜짝 나들이 또는 효명세자와 시강원의 궁묘의 봄날 야회가 열렸던 문화공간이지만 고종 때에는 갑신정변 당시 포위군의 일본군이 저항하고 탈출했던 격병의 현장이기도 했다. 창덕궁의 후원에 특화된 관심을 배경으로 비원이 출연한 것은 1903년이었다. 덕수궁 후원을 비원이라고 칭하고 비원 구간 안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비원 관직이 국내 관제 안에 마련되었다. 원래 검원이라고 불렀던 구역을 왜 비원이라고 고쳐 불렀는지 그리고 별도의 비원 기구가 왜 필요했는지 미상이다. 다만 비원이 후일 궁 내외의 내빈을 초청해 원유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자주 쓰인 것을 보면 원래 취지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다. 대한제국의 비원 원유회를 기억할 가치가 있을 것을 1906년 9월 14일 만수성절을 경축하는 생일잔치이다. 이날 시가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서울은 축제의 불빛으로